아, 이러면은 재건축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장님. 앞으로 재건축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어떤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를 원하지 않아요. 아파트를 원하니까. 아파트를 원해요. 됐고 그냥 아파트나 줘 이거군요. 이 사람들 걸 요구하는 걸 들어주자니 우리 쪽 손해가 커지고 이걸 무시하자니 상가 이 사람들이 동의 또 안 해줄 거.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나 힘겨루기 중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건축 망했죠 이제. 2025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25년을 예측하는 기준과 분석 기법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은 25년을 현명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부동산 폭등과 하락을 모두 예측했던 저 이현철 소장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법원이 최근에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결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재건축 상가 아파트 이야기를 소장님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그동안은 그러면 이 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상가를 받는 것보다는 네. 아파트를 받는 걸 택하죠.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건가요? 왜 당연하죠? 아파트 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상가 소유주들이 왜 아파트를 받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가 소유주면 상가를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동안 받아갈 수 있었던 그런 근거는 그 법에 그게 마련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 원래는 상가는 상가를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상가 소유자들이 우리도 아파트를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파트 쪽 조합원이 이걸 거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요? 예. 왜 힘든가요? 그걸 거부하게 되면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거나 딴지를 부리게 되면 네.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재건축의 동의 요건에 뭐 4분의 3 이상 뭐 동의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상가도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 조합원들이 지금 분리가 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냐 상가냐이지 결국엔 조합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가라 해봐야 사실 아파트 조합원 수보다는 훨씬 그 수가 적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재건축 단지 내 상가들이 그렇게 상가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도 이 상가 소유주들의 힘이 있었나 보네요. 그걸 무시하기에는 네. 뭐 어느 정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이 적다 보니까 그냥 약간은 묻혀가듯이 그냥 가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굳이 다툼이 될 일이 없는 게 어쨌든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상가 소유주들한테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싸우겠지만 그냥 요구하는 거 들어줬을 때 내가 큰 손해가 없거나 아니면 원활하게 합의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기존 재건축 같은 경우 상가가 좀 그 지분이 적은 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냥 약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 보면 상가 지분 규모가 좀 큰 데들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상가 조합원들이. 그렇죠. 힘이 없으면 네. 그냥 요구도 세게 못 하고 네. 우리 아파트 한 채만 줘? 뭐 이러면은 그래. 뭐 줘봤자 우리가 크게 손해 나는 것도 없고.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가 또 분양하는 게 어쨌든 수익, 그 조합 수익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져보면 아파트 주는 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큰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진행이 어떻게 보면 돼 왔는데, 근데 요즘은 뭐 이런 소송까지 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요즘 들어서는. 상가 지분 쪽 얘기 막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소유주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그동안의 관례에 의하면 소유주들 한 사람당 하나씩 지분에 상관없이 이제 아파트를 한 채씩 주는 그런 관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노리는 이제 투자자들이 지분 쪽 얘기로 해가지고 조합원 수를 늘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재건축 조합에서 보면은 이 정도 상가 소유자들의 아파트를 한 채씩 주는 거는 큰 부담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게 협의해가지고 넘어갔다라면 요즘은 이제 좀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좀 얄미운, 좀 좋게 말하면 얄밉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짜증나고 네. 이제 그 보기 싫은 이제 꼴보기 싫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더 많이 보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 소유자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뭐 준다면 아파트 10채를 줘야 될 게 네. 30채, 40채로 막 늘어나면 이게 이제 그 아파트 조합원의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갈등이 조금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이 이러면은 재건축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장님. 저도 딱 이 판결을 보고 나서 네. 딱 드는 생각이 앞으로 재건축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이 쪼개기가 어느 정도 사실 만연에 있어서 뭐 현장별로 다르겠지만 쪼개기가 많이 진행된 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데들은 이제 아파트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죠. 예, 거의 100%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만 있어도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상가 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나 빠질래라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퇴양난 갈팡질팡이 되는 게 이 사람들 걸 요구하는 걸 들어주자니 우리 쪽 손해가 커지고. 그리고 이걸 무시하자니 사업이 안 되고. 상가 이 사람들이 동의 또 안 해줄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나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중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이 계속 미뤄지는 거죠. 진짜 좀 지지부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망했죠 이제. 재건축 망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재건축은 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싹 허물고 그렇죠.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가 부지를 포함해서 이제 아파트 부지를 정하고 그럼 여기에다 이제 설계를 해서 짓겠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가와 아파트 쪽이 분리해서 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구획 정리. 상가 필지를 상가 필지라고 해서 따로 우리 보통 보면 집원 나누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필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었을 때 쪼개가지고 나누려면 필지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 땅 덩어리인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지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분리가 안 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2분의 1씩이잖아요, 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절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나눠지나요? 각각 땅에 각각 2분의 1씩이에요. 다 모든. 예.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지분 투자한다고 하죠. 네.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 같은 경우 상가와 아파트 부지가 거의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리가 힘들군요. 그죠? 분리를 하려면 이제 합의를 해서 우리 이제 필지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가 땅 따로, 아파트 땅 따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만 따로 할 거야. 우리 상가만 따로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될까요?
그러면은 이 뭔가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다 때려부수고 새로 올리는 건데 뭔가 좀 더 예쁘게 혁신적으로 좀 외관을 예쁘게 하고 싶어도 그게 분할이 잘 안 되면은 이 모양 자체도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상가 소유자들은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래요? 어떤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를 원하지 않아요. 아파트를 원하니까 아파트를 원해요. 됐고 그냥 아파트나 줘 이거군요. 요즘 상가 투자한 사람들 지금 다 울상이잖아요. 네. 상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거부겠죠. 절대 안 거부. 된다.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와, 이거 좀 머리 아픈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극단으로 치다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 들어 특히 많이 깨닫는데, 재건축도 이제 너무 좋다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한테 돈이 좀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상가 쪼개기가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툼이 심해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사업 전체를 지금 말아먹는 상황까지 이제 그러네요. 지금 치닫고 있어서 참 재밌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상가 수가 좀 최대한 적은 곳을 봐야겠네요. 이왕 볼 거면, 이왕 관심이 생겼다 이러면은 상가가 많은 것보다는 그나마 좀 적은 곳이 이런 잡음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원래 생각. 그랬어요. 원래, 원래 재건축 투자할 때 이게 뭐 다른 요소 다 이제 살피고 나중에 보는 게 뭐냐면 상가 규모예요.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어떤 변수요?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 재건축 하게 되면 나가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정은 있어도 있지만 그래도 예를 안 들어서 나가요? 용산 사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쫓아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왜 죽을 각오를 하고 버티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냥 규정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는 규정 외에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권리금이 있어요. 권리금. 권리금이 있습니다. 네. 그냥 나가면 권리금이 제로가 돼요.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어디 가서 새로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절박한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건축 조합에서 이 사람들이 달래야 되죠. 달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줘요. 보상.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권리금을 보상을 다 해줘요. 그러면은 원래 재건축 할 때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없어요. 아파트 조합은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이 또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림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군요. 네. 나가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 그냥 나가게 되면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 권리금 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장사 잘 되는 데는 몇 억이란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금들이 작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리금을 준 사람이 받고 나가야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죠. 장사를 하고 있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네. 그래서 상가 규모도 좀 꼭 잘 체크를 하고 재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소장님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가 판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동안에는 약간 관례상으로 아파트 조합원이 동의율이 반만 넘어가면 뭐 통과되는 듯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판례로 인해서 이제는 동의율 100% 이게 이제 필요하면 사실 거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거의 어려워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뭔가 앞으로도 좀
힘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이 재건축 단지 내에서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림이 좀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려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의 최근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건축 상가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재건축 상가와 아파트 간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